페이스북에서 소개하는 업체가 있거나 페이스북에서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라고 문의가 왔어요. 아니, 페이스북에서도 뭐 사실 여자를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지금 현 시대에 이 베트남에서 사실 시골의 여자분들이나 도시의 여자분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해요. 하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을,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과연 진짜 순수한 여성일까?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과연 확률적으로 뭐 제가 지금 그 서류 진행하는 분 한 분도 사실 베트남에 살고 있어요. 그분도 살고 있는데 그분도 페이스북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만나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했는데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또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진행한 서류만 진행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분인데 사실 그분도 내가 그 여성분을 오늘 만났어요. 서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 성격이 굉장히 사실 못됐더라고. 아, 보기에. 나한테도 서류 대하는 거라든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팩팩 긋고, 근데 남편하고도 전에 팩팩 긋는다 소리는 내가 자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워낙 좀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분도 신랑분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여성분이 있는 분 중에 진짜 순수하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젊은 여성을 만날 때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이 유흥계통의 아가씨들이 할 확률이 사실상 한 60, 70%는 넘는다. 그러면은 그 유흥계통에 일을 하는 아가씨라고 과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확인 못 하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진짜 저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베트남에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살아요. 근데 그분은 남편이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 여자친구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유흥계통 아가씨들 수십 명씩을 순식간에 모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 아가씨가 그 과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 남편은 자기 와이프는 그런 계통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어느 날 시골에서 친구들을 불러 올렸대. 근데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여자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유흥 쪽에 있는 아가씨가. 그러면 둘이 친구래. 그럼 과연 진짜 뭐 친구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베트남 여성들의 한 가지 참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구분을 못 하겠는데 특색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남편한테는 숨겨도 같은 여자들끼리는 자기 과거를 이상하게 잘 이야기한다는 거. 아, 숨기지 않는다는 거. 예. 페이스북에 결혼을 했는 사람이 과거 남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끔 그걸 이용을 해요, 솔직하게. 신부를 선택을 하고, 신부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때, 사실 제 와이프가 그 여자의 페이스북이고 다 조사해봐요. 들어가 본다 이거죠? 예, 있어요, 남자 사진이. 그러면 여자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언제 헤어졌다. 과거 남자친구. 근데 날짜가 보니까 과거는 맞아. 2년, 3년 전이야. 근데 이걸 왜 안 지고 있냐? 그거 왜 지워야 돼요? 추억이다 이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유흥 쪽에 일을 했다? 사실 여자들끼리한테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 남편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살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거 갖고 그 사실 유흥 쪽 아가씨라고 뭐 결혼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중요한 거는 사실 국제 결혼에 대한 어떤 편견이 많잖아요. 많은데 기왕이면은 좋은 신부 만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친구가 소개했던 업체가 소개했던 자기 와이프가 옛날에 유흥 쪽에 일했던 사람이다고 밝혀지면 아마 난리 안 나겠습니까? 업체 같으면 사귀니 어쩌니 뭐 난리 날 거고, 친구 같으면 너는 그것도 모르고 소개를 했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왕이면 페이스북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아가씨들 확률이 높으니까 만나지 말라는 거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근데 과연 이 호치민에서도 페이스북을 하는 여성들이 지금 여기서 이게 남자분들, 호치민에 사는 남성분, 한국 남성분들 중에 페이스북에서 만났다, 어떻게 했다, 쭉 그런 아가씨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근데
사실 댓글에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결혼을 주선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누가 글을 올렸던데, 그것도 다 결혼 브로커예요. 네, 나 똑같은. 그러면은 결혼 브로커고, 근데 뭐가 달라? 근데 기왕이면은 베트남 결혼을 하고 국제 결혼이라 하는 인상은 있는데, 있어도 기왕이면 좋은 신부 만나고 착한 신부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혼식을 하라는 의미죠. 뭐 이쪽 쪽에 있던 아가씨들에도 착실하게 살림 잘하고 남편 잘 보살피고 부자해주고 애기 잘 키우면 네. 문제는 없긴 하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이게 정서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정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사실상 한국 여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만났던 와이프가 뭐 과거에 남친이 있어 이런 거는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유흥계통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아마 신랑분들 사실 뭐 며칠이고 한 달이든 1년이든 멘붕 올걸요? 안 올 사람 없을걸요? 그걸 처음부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호치민에서 사실상 가라오케에 가서 거기 아가씨하고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 결혼하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이 카톡방에, 호치민 카톡방에 중에 남성들만 들어가 있는 유흥에 대한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글을 쭉 많이 읽어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가라오케 부장들이 대다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영업 목적으로. 근데 거기 부장들이 올린 글을 제가 몇 가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본인이 맺어준 쌍이 50쌍 정도가 넘는다. 그걸 제가 물었어요. 그냥 그럼 밖에서 여친으로 소개합니까? 아니요, 남자분이 자기 가게에 근무한 여자한테 빠져갖고 좋아서 그러니까 소개해줘갖고 결혼까지 간 사람들이 그만큼 된다. 뭐 한 7년 정도 근무했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알고 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서로가 예. 이해가 되면 예.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끼리는 이 친구가 과거에 뭐 가라오케를 나갔고 신경 안 씁니다. 이건 완전 문화가 다른 예. 생각이잖아요. 신경 안 써요. 여기는 진짜 어떤 쪽으로 일을 했던, 왜냐면 여기는요, 특히 안마계통이나 마사지계통의 업종에 근무했다. 사실 아주 건전한 마사지도 있을 거고 약간 불건전한 마사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근무했다, 그 여자를 이상하게 본다, 그런 이상은 전혀 없어요. 왜? 그냥 직업이고 그 여자가 직업적으로 일을 한 거지, 뭐 남자가 좋아서 뭐 어떻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서 문제는 안 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큰 데미지죠. 큰 데미지죠, 그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상 뭐 한국 업체입니다. 한국 업체 사장이 여기서 결혼을 시키고 했는데 한국 가서 보니까 유흥 쪽에 아가씨가 몇 명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장은 사실 몰랐어요. 그 사장 밑에서 일을 하는 여기서 통역이라고 일하는 베트남 여성이 그 여자들을 주선을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게 뒤늦게 밝혀져서 그 사장이 죽을 놈 돼버린 거예요. 생각 하나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됐으면은 조심해서 하자. 자꾸 이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안 좋은 데다가 그렇다 보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도 상담을 하면서 그분한테도 했어요. 기왕이면 좋은 사람, 잘 살 수 있는 사람 만나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사귀었는데 한 번도 얼굴 안 봤어. 그러면 와서 얼굴도 보고 많은 걸 이렇게 직접 보고 결정을 하세요. 응? 그게 바른 거죠. 만날 요즘 뭐 시대에 영상통화 된다. 뭐 영상통화하고 뭐 매일 카톡하고 사실 뭐 통역을 끼워갖고 하지만은 영상통화에서 두 사람이 합니까? 뭐 그냥 얼굴 보고 만날 안녕 하고 언어가 안 되는데. 안 되죠. 그거 어다 보니까 번역기 써가면서 근데 번역기 쓰고 하면 다 누구나 좋은 말 쓰죠. 싫은 말 쓰는 게 있어요? 없죠. 번역기 또 맞춘 거 어긋나면 엉뚱하게 번역해요. 번역기를 또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실 좀 어려운 베트남어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걸 쓰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말로 써요. 그럼 베트남 말이 나오잖아요. 역번역을 해봐요. 그 메뉴에 역번역 누르는 거죠. 역번역을 하면은 이 베트남 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상하대? 그러면 그걸 쓰면 안 돼요. 나는 집에 간다라고 만약 썼어요. 역번역을 해보면요. 나는 집에 온다라고 돼요. 오늘도 어떤 베트남 사람이 저한테 그 어떤 번역을 해갖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 번역 내용이 뭐냐면 자기 사촌 오빠를 만나서 일을 상의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베트남 말로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해를 못 내던가 싶어서 베트남 말로 번역기를 돌려갖고 나한테 주는데 한국말이 밑에 어떻게 번역돼 나오냐. 내 동생을 만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 분명히 안짜이라고 했잖아. 안짜. 남자 형. 그러면 왜 그게 동생으로 나오냐?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근데 역번역을 돌려보면은 아니다 그러면 그걸 쓰면 안 되고 역번역을 돌렸을 때 자기가 맞잖아요.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번역을 돌리면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몇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번역기 갖고 서로 대화를 한다. 반드시 역번역을 해보고 양쪽 번역이 맞을 때 그걸로 대화창에 올려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그게 안전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텍스트 문자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걸 정이 쌓여야 되는 건데. 그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만약에 결혼시킨 신랑 신부들, 신랑분한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문자 쓰지 마세요. 특히 한국에서 일하다 바쁘다 보니까 문자로 사랑해. 좋아요. 사랑해가. 차라리 하트를 하나 보내라. 이모테콘을 보내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매일 얼굴을 보게끔 해라. 그래야 더 정이 잘 쌓인다. 문자 자꾸 하지 마라. 근데 전화는 영상전화 한 번도 안 하고 문자만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신랑분 좀 혼내버려요. 영상통화해라. 당신 얼굴 보여주라. 두 사람에서 사실 얼굴 보고 대화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도 얼굴 보여주는 게 정이 쌓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건 똑같으니까. 예. 똑같은 거라.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카톡이든 전부 공짜인데 뭐 한국, 베트남, 미국 어디 가도 뭐 영상전화는 마음대로 되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예. 뭐 돈이 뭐 전화비가 한 달에 뭐 돈이 몇십만 원 나오고 다잖아요. 과거에 진짜 십몇 년 이전에 카톡 영상 이런 거 없을 때 신랑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요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 신부가 처음 한국 왔는데 부모들하고 전화하다 보니까 막 전화비가 막 100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나와갖고 막 가족들이 놀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집에 인터넷 넣어놓고 지금 베트남 신부들 누구나 이제 휴대폰 SNS로 전화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베트남이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 할 정도로 할 거예요. 다 부모들하고 다 그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돈 누가 들어요? 스마트폰 싼 거 하나 사주면 뭐 다 되죠. 지금 신부들 스마트폰 다 있어요. 한국 가서 그냥 신랑이 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딱 사줘. 옛날에는요, 신랑이 스마트폰 사주면 진짜 큰 선물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필수법이죠.